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복지 비용이 엄청 늘어났죠. 그야말로 퍼주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19가 덮치면서 긴급 재난지원금부터 시작을 해서 돈을 지원하는 돈이 뭐 250조를 넘는다고 했으니까 말도 못하는 돈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요, 진짜 엄청난 대한민국의 마지막 돈잔치를 벌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을 마구 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마구. 진짜 저도 경제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경제를 전공한 건 아니죠. 경영학을 전공했으니까 지금 저는 경영학 박사거든요. 경제에서 오래 일한 사람으로서 와, 진짜 답답하다. 게다가 우리 미래가 무섭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제는 민간 전방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문재인 정부 2023년이면요 1000조가 된다고 이게 기획재정부가 공식한 거예요. 민간에서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2023년이 아니고 2022년 내년 후년 1000조가 넘을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온 거예요. 국가 부채 비율도 2023년이면 50% 넘어선다, 이렇게 말입니다. 진짜 마지막 돈잔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에 이런 돈잔치는 없다 이야기할 정도로 솔직히 좀 무서워요. 보세요. 이게 부채 비율이 늘어나도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느냐. 지금 노무현 정부에 비하면요, 지금 부채 비율이 문재인 정부는 그래프상으로 봐더라도 지금 몇 배예요? 4배 이상 올라가잖아. 4배 이상. 299조 2천억 원이 1030조 5천억 원으로 불어나니까 말입니다. 1030조 5천억 원. 이명박 정부 때만 하더라도 444조 3천억 원입니다. 박근혜 정부요 660조 2천억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끝날 때 1030조 5천억 원. 이거 진짜 어마무시한 거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거. 지금까지 늘어난 것만 엄청난 데다가 정권 말까지 가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년 동안에 370조 3천억 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370조 3천억 원. 이것도요, 여러분, 굉장히 낙관적인 수치라는 거예요. 굉장히 낙관적인 수치. 지금 경제가 더 나빠지거나 혹은 정부가 목표한 대로 가지 못하면 지금 이 기준이 말입니다. 1030조라는 기준이 경제가 0.6% 성장한다는 기준이에요. 경제가 0.6%. 경제가 0.6% 성장 못하면 이보다도 부채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훨씬 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도 이제 부채왕국이란 말을 아주 쉽게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가 0.1%예요.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0.2%고요. 그 외에 모든 국제평가기관 내지는 국내 경제기관 모두가 다 마이너스 1% 이하로 다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부채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올해만 지금 추경을 3차례 했잖아요. 그 금액이 모두 60조입니다.
4차까지도 할 줄 모른다 하는 생각들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긴급재난지원금 더 달라 하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 뭐 정의당 쪽에서는 늘 하는 게 4차 추경해서 긴급재난지원금 더 주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벌써. 그러니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이 마지막 돈잔치도 아직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초에 말입니다. 기재부가 예상을 하기로는 1,000조가 넘는 시기가 2023년이었어요. 2023년. 그런데 앞당겨진 거죠. 앞당겨진 거예요. 1년이라는 세월이 앞당겨진 거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 추경하고 후년에 추경하고 계속 추경을 할 경우에 이거보다가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거 더 감안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라 빚이라는 게요, 여러분, 1년에 100조씩 늘어요. 100조씩. 1년에 100조씩 늘어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속도예요. 이게 위기가 닥치면 나라가 빚이 많아지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빚이 늘어나더라도 너무 빨리 늘어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늘어나는데. 뭐든지 급하게 먹으면 체인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이 이 정도로 빨리 지금 늘어나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에 걱정거리가 없을까? 지금 이런 생각도 해요. 이런 생각도. 게다가 지금 정부는 뭐 약속이라는 걸 뭐 전혀 지키지 않잖아요. 게다가 돈 쓰는 기준도 없어요. 돈 쓰는 기준도. 그냥 화수분처럼 막 빼다 쓰는 거예요. 막 빼다가. 어느 누구라도 돈 쓰는 그런 계획을 잡고 그렇게 쓰거든요.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기업은 당연하고요. 하물며 정부는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혈세를 받아서 하는 건데, 혈세를 받아서. 그러면 더 꼼꼼하고 더 신중하게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국가 부채 비율은 지금 점점 늘어나잖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이대로 가면 45%에 육박할 거다 하는 예측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5%에 육박하면요, 피치가 이야기했죠. 대한민국 부채 46%가 되면 신용등급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지금 그런 위기에 와 있는 상태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 가면 지금 이대로 간다고 했을 때 1030조잖아요. 그러면 국내 총생산 GDP가 지금 한 1800조가 좀 넘을 겁니다. 그러면 GDP 국내 총생산의 절반이 빚이라는 거예요. 절반이. 내가 벌어들이는 1년 수익의 절반이 계속 빚을 전다 그러면 그게 아이고 말이 되겠습니까? 개인으로 봐서도 그래요. 개인으로 봐서도요. 그런데 뭐 이렇게 가더라도 어느 누구도 지금 정부 내에서는 저지, 제재 뭐 이런 뭐라 그럴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아니 정부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기재부가 말한 거 다 공수표잖아요. 공수표. 경제사령탑이라고 기재부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부총리급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가 지금 경제사령탑 역할을 하나요? 못해요. 못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뭐 약속을 한두 가지 있겠습니까? 긴급재난지원금부터 해서 정권 거래세까지, 그리고 국가의 재정 운영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재정 운영 계획을 제대로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여기에다가 재정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재정 준칙이 완전히 깨졌어요. 지금까지는 40% 국가 부채 비율을 유지하자, 재정도 마이너스 3%까지만 적자를 내자 하는 게 지금까지 준칙이었어요. 지금까지 역대 정부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켜왔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다. 예,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완전히 깨버렸죠. 그리고 나서 재정 준칙을 정하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막 퍼다 쓰는 거예요. 막 퍼다가. 혈세라고 말한 사람들이 누군데 돈을 이렇게 막 퍼다 써도 되는 겁니까? 1,000조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1,000조가. GDP의 절반이 국가 부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자 나가는 것만 해도 얼마겠어요. 이자 부담만 해도. 이자 부담만 해도 엄청납니다. 국가 부채, 국가 채무는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확보를 합니다. 그럼 국채를 누가 사주느냐? 대부분의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국부 펀드들이 사줍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자를 줘야 돼. 이자를. 1,000조면 이자도 장난 아닙니다. 예, 이자도. 자칫 잘못하면요. 지금까지 이 40%의 마이너스 3% 재정 적자 비율을 유지한 것은요. 1년 동안 국가가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해요. 그러면 돈이 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남는 돈으로 국가 부채를 진 그 돈의 이자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똔똔 쉽게 말하면 블랙 기본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나라 경영 방식이었어요. 지금 나라 경영 방식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게 규칙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막 빼다 쓴다니. 그냥 막 빼다가. 제가 재정 준칙을 빨리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금 재정 준칙을 정하지도 안 하고 막 빼다 쓰는 거예요. 막 빼다가. 이러면요. 여러분. 내가 돈이 얼마나 있다는 걸 알고 돈을 쓰면요. 돈을 아껴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돈 많다. 화수분이다. 막 꺼내 쓰다가 보면 그냥 망해요. 그냥 망해요. 대우그룹 보세요. 대우그룹. 어느 순간에 망해버렸잖아요. 어느 순간에. 대우그룹은요. IMF 외환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재계 3위냐 재계 4위냐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잘 나가는 기업이었어요. 그런 기업이 그것도 기업은요. 돈 관리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저렇게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재정에 대한 전망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낙관적이다. 너무 낙관적이다. 예. 지금 이대로 가면 가능하겠느냐? 아니다. 올해 성장률만 하더라도 이 재정 준칙이라네요. 여기에 냈던 추가 경정 예산안, 예.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보고서라는 걸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했거든요. 그 내용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참 국가가 이제 좀 뻔뻔해졌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앞으로 이 국가 부채는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데다가 문재인 정부의 지금 370조에 1년에 100조씩 쭉쭉쭉쭉 늘어난다 그러면 과연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이게 국가를 아주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그게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지도. 재정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게 살림도 기업 살림도 정부 살림도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 마찬가지라고. 퍼주기 시작해서 부채를 많이 안고 있으면요. 가게 살림도 팍팍해지는 데다가 성질도 사나워집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부채가 많으면 사장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짜증도 많이 내고. 정부라고 안 그렇겠어요? 정부라고.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없다는 것은 돈을 안 벌어봐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돈을 안 벌어봐서. 돈을 벌어보면 돈 1,000원이 얼마나 아까운지, 예, 돈 10,000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걸 알게 될 텐데, 저렇게 돈을 퍼쓰기 시작하면 과연 대한민국 나라 경제는 온전할까 참 두렵기만 합니다.